계란 하나 잘못 드셨다가 신장 투석 받으시는 분들 제가 직접 봤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니, 꼭 말씀드려야만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면 평생 후회하실 수 있어요. 계란, 완전 식품이라고들 하죠? 단백질도 풍부하고 비타민도 많고 영양가가 정말 좋습니다. 저도 환자분들께 자주 권합니다. 특히 어르신들 근육량 유지하려면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니까요. 그런데요, 계란을 특정 음식들과 함께 드시면 이게 독이 됩니다. 여러분의 신장을 서서히 조용히 망가뜨려요. 제가 의사 생활 30년 넘게 하면서요,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환자분들 볼 때예요. 선생님, 저 그냥 건강하게 살려고 그렇게 먹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눈물 흘리시는 환자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Welcome to the new era of video creation with HeyGen. Simply type your script to get started. 그런데 여기에 잘못된 식습관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더 빠르게 악화됩니다. 80%였던 게 1년 만에 50%로 떨어질 수 있어요. 50%였던 게 몇 개월 만에 20%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20% 이하로 떨어지면 투석을 고려해야 해요. 투석이 뭔지 아시죠?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가서 4시간씩 기계에 연결돼야 합니다. 혈액을 뽑아서 기계로 걸러서 다시 넣는 거예요. 신장이 해야 할 일을 기계가 대신 하는 겁니다. 음식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고 물도 마음대로 못 마셔요. 여행도 맘대로 못 가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음식들, 자유롭게 드시는 것들 다 포기해야 해요.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가도 이건 못 먹어, 저건 못 먹어 하면서 눈치 봐야 합니다. 여행 가고 싶어도 거기 투석 병원이 있나? 먼저 알아봐야 해요. 이게 투석 환자분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끔찍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알고 제대로 먹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작은 습관만 바꾸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3가지만 기억하시고 실천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신장 오래오래 건강하게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자주 피곤하시고, 입맛이 없으시고, 밤에 소변 자주 보러 일어나시고, 다리가 가끔 붓고, 이런 증상들이요. 나이 먹으니까 그렇지 하고 넘기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요, 이게 초기 신장 이상 신호일 수 있어요. 신장이 천천히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큰 문제 없어 보여도 계속 방치하시면 몇 년 후에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정말 집중해서 끝까지 보세요. 저 오늘 제가 아는 모든 걸 다 말씀드릴 겁니다. 숨기지 않을 거예요. 다른 의사들은 잘 안 알려주는 것들까지, 환자분들한테는 말 안 하는 것들까지 오늘 다 공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이 건강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제 어머니도 이제 70이 넘으셨어요. 제 아버지도 75세이십니다. 그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소중한 부모님이시고 할아버지 할머니시잖아요. 자식들, 손주들이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라고 있어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계란과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 3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3번째가 제일 덜 위험하냐? 아니에요. 이것도 충분히 위험합니다. 다만 1위가 워낙 심각해서 그렇지 3번째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3번째 계란과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그거 몸에 좋은 거 아니야? 맞아요. 시금치는 철분도 많고 엽산도 많고 비타민도 풍부해요. 뽀빠이가 시금치 먹고 힘이 세진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좋은 채소죠. 그런데 이 시금치를 계란과 같이 드시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드시나요?
아침에 계란말이 만들 때 시금치 넣어서 드시거나 시금치국하고 계란 후라이 같이 드시거나 시금치 나물이랑 삶은 계란 같이 드시거나 제 환자분 중에 한 분 계셨어요. 72세 할머니셨는데요. 이분이 정말 건강에 신경 쓰시는 분이셨어요. 매일 아침 운동도 하시고 채소도 많이 드시고 인스턴트 음식 절대 안 드시고 모범적인 생활을 하셨죠. 그런데 이분의 아침 메뉴가 뭐였는지 아세요? 시금치 계란말이였어요. 선생님, 단백질도 챙기고 철분도 챙기려고 그렇게 먹었어요. 건강 프로그램에서 봤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0년 넘게 거의 매일 그렇게 드셨답니다. 이분이 정기 검진 받으러 오셨다가 신장 기능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됐어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고 사구체 여과율도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니 신장에 작은 결석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선생님, 저 물도 많이 마시는데 왜 돌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식습관을 자세히 물어봤죠. 그리고 시금치 계란 조합을 오래 드신 걸 알게 됐습니다. 왜 이게 문제일까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100g당 약 700mg 정도 들어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다른 채소들보다 10배 이상 많은 양입니다. 이 옥살산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계란에서 온 칼슘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옥살산 칼슘이라는 물질을 만듭니다. 이게 결정체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작은 돌멩이가 생기는 겁니다. 이 돌멩이가 처음에는 모래알만큼 작아요.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전혀 모르고 지내세요. 아무 증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작은 결정체들이 점점 모여서 커집니다. 몇 년, 10년 이렇게 쌓이면 결국 큰 돌이 되는 거죠. 이 돌이 신장 어디에 생기냐가 중요해요. 만약 신장의 통로를 막으면 소변이 잘 안 나가요. 그럼 신장의 압력이 가해지고 신장이 부어오릅니다. 수신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계속되면 신장 조직이 손상되어 더 무서운 건 이 옥살산 칼슘 결정체들이 신장의 세뇨관을 막는다는 겁니다. 세뇨관이 뭐냐면요. 신장에서 혈액을 걸러내는 아주 미세한 관들이에요. 우리 신장 하나에 100만 개 정도 있습니다. 이 관들이 모여서 신장의 필터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세한 관들이 옥살산 칼슘으로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에 신장 조직이 죽습니다. 한 번 죽은 신장 조직은 재생이 안 돼요. 간은 재생이 되는데 신장은 안 됩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는 100만 개 중에 몇천 개 막혀도 큰 문제 없어요. 나머지가 일을 하니까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먹으면 막히는 세뇨관이 점점 늘어납니다. 10만 개, 20만 개, 30만 개.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어느 순간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신장이 못하는 일이 뭘까요? 노폐물을 걸러내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독소들, 쓰레기들을 신장이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독소들이 어디로 갈까요? 혈액에 쌓입니다.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장기들도 망가뜨려요. 뇌도 영향을 받아요. 독소가 뇌로 가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심장도 영향을 받아요. 부정맥이 생기고 심근경색 위험도 높아집니다. 뼈도 약해져요. 신장이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는데 이게 안 되면 칼슘이 뼈에 흡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장 질환은 신장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온몸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신장내과 의사들이 항상 강조하는 게 예방이에요. 한번 망가지면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자, 그럼 시금치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냐? 아니에요. 시금치는 정말 좋은 채소입니다. 철분 부족하신 분들한테 특히 좋아요. 빈혈 있으신 분들 시금치 꼭 드셔야 해요. 다만 계란과 같이 드시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해요. 시간을 띄워서 드시면 됩니다. 아침에 계란 드셨으면 시금치는 점심이나 저녁에 드세요. 최소한 서너 시간은 간격을 두는 게 좋아요. 그럼 옥살산과 칼슘이 장에서 만날 확률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시금치 드실 때 꼭 데쳐서 드세요. 생으로 드시지 마시고요. 끓는 물에 1분에서 2분 정도 데치면 옥살산이 물에 많이 빠져나갑니다. 대략 40에서 50% 정도가 제거돼요. 데친 물은 버리시고 시금치만 드시면 됩니다. 데칠 때 팁 하나 더 드릴게요. 물에 소금을 약간 넣으세요. 그럼 시금치의 색깔도 선명하게 유지되고 옥살산 제거에도 도움이 됩니다. 데친 후에는 찬물에 헹궈서 물기를 꼭 짜세요. 그럼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시금치 드실 때 레몬즙을 살짝 뿌려보세요.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도와줍니다. 시금치의 철분을 더 잘 흡수할 수 있어요. 참기름이랑 마늘로 무쳐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좋습니다. 그리고 시금치 말고도 조심해야 할 채소들이 더 있어요. 근데 비트, 대황 이런 것들도 옥살산이 많습니다. 이것들도 계란과 같이 드시지 마세요. 특히 대황은 옥살산이 시금치보다 더 많아요. 대황차 드시는 분들 계신데 계란 먹고 나서 바로 마시지 마세요. 그리고 신장결석이 이미 있으신 분들은 옥살산 함량 높은 음식을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초콜릿, 견과류, 차도 옥살산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도 계란이랑 같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환자분 이야기 마저 해드릴게요. 72세 할머니 시금치 계란말이 드시던 분 말이에요. 이분한테 식습관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시금치와 계란 따로 드시고 물 많이 드시고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시라고 했어요. 다행히 이분은 제 말씀 잘 들으셨어요.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검사했더니 신장 기능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약간 좋아졌습니다. 작은 결석들도 일부는 자연스럽게 빠져나갔고요.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처음에는 입맛이 안 맞아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건강하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요. 지금도 3개월마다 검진 받으러 오시는데 항상 밝으신 얼굴로 오세요.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바꾸시면 됩니다. 늦지 않았어요. 신장은 아직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잘 관리하시면 충분히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위험한 조합을 말씀드릴게요. 근데요, 이건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드시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먹었고 지금도 많은 가정에서 이렇게 드십니다. 아무 생각 없이요. 계란과 우유입니다. 뭐? 계란이랑 우유가 왜? 이러실 거예요. 완벽한 조합 아니냐고요? 단백질 폭탄이라고 근육 만들기 좋다고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50대 이후,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조합이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줘요. 제가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드시나요? 삶은 계란 하나 또는 2개 먹으면서 우유 1컵 마시거나, 계란 스크램블 만들 때 우유 넣어서 부드럽게 만들거나, 프렌치 토스트 만들 때 계란에 우유 섞어서 만들거나, 이런 거 정말 흔하죠? 제 환자분 중에 65세 남성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은퇴하시고 나서 건강관리에 신경 쓰기 시작하셨대요. 인터넷 찾아보고 건강 프로그램 보시면서 공부하셨죠. 그래서 내린 결론이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한다였어요. 근육량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매일 아침 삶은 계란 2개 하고 우유 1컵을 꼭 드셨답니다. 점심에도 계란 요리 하나씩 드시고 저녁에도 우유 1컵씩 드셨어요. 단백질 보충제도 드셨고요. 건강해지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6개월 정도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붓기 시작했어요.
특히 발목하고 다리가 심하게 부었습니다. 양말 자국이 깊게 패일 정도였어요. 그리고 소변 색깔이 탁해지고 거품이 많이 생겼답니다. 걱정이 돼서 병원에 오셨죠. 검사를 해봤더니 단백뇨가 심하게 나왔어요. 소변에 단백질이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크레아티닌이 높고 사구체 여과율이 정상의 절반도 안 됐어요.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건강해지려고 노력했는데. 이분이 정말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식습관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단백질 섭취를 알게 됐어요. 왜 이게 문제일까요?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맞습니다. 하지만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닙니다. 특히 신장한테는요. 계란 하나에는 약 6g에서 7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우유 한 컵, 200ml에는 약 8g 정도 들어있습니다. 계란 2개랑 우유 한 컵이면 한 번에 약 20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거예요.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분해되면 질소 노폐물이 생깁니다. 요소, 요산, 크레아티닌 이런 것들이에요. 이 노폐물들을 신장이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신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도 많아지는 거죠. 젊고 건강한 신장은 이 정도는 문제없이 처리해요. 하지만 나이 들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많은 양을 처리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이 지칩니다. 과로하는 거예요. 과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나요? 망가지죠. 직장에서도 과로하면 번아웃 오고 건강 해치잖아요. 신장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과부하가 걸리면 신장의 사구체들이 하나둘씩 손상됩니다. 사구체가 뭐냐면요. 신장에서 실제로 혈액을 거르는 미세한 혈관 덩어리예요. 신장 하나에 약 100만 개가 있습니다. 이 사구체들이 혈액에서 노폐물을 걸러내고 필요한 건 다시 흡수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단백질 노폐물이 너무 많으면 사구체의 압력이 가해집니다. 높은 압력이 계속되면 사구체의 미세한 혈관 벽이 손상돼요. 구멍이 생기는 거죠. 그럼 원래는 안 빠져나가야 할 단백질까지 소변으로 새어나갑니다. 이게 단백뇨예요. 단백뇨가 생기면 악순환이 시작돼요. 단백질이 빠져나가면 혈액의 삼투압이 떨어집니다. 그럼 혈관 안의 수분이 조직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몸이 붓는 거예요. 특히 중력의 영향을 받는 다리와 발이 심하게 붓습니다. 그리고 혈액 속 단백질 농도가 낮아지면 간에서 더 많은 단백질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콜레스테롤도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신장 질환 있는 분들 고지혈증도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무서운 건 계란과 우유에 인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계란 하나에 약 90에서 100mg, 우유 한 컵에 약 200mg 정도의 인이 있습니다. 이는 건강한 사람한테는 문제 없어요. 오히려 필요한 미네랄이죠.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한테는 인이 독이 됩니다. 신장이 인을 제대로 배출 못하거든요. 그럼 혈액에 인이 쌓여요. 고인산혈증이라고 합니다. 인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생겨요. 둘째, 혈관에 칼슘이 쌓입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동맥경화가 생기죠. 셋째, 심장 판막에도 칼슘이 쌓여요. 심장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만성 신장 질환 환자들의 주요 사망 원인이 심혈관 질환이에요. 심부전으로 바로 사망하는 게 아니라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인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장내과에서는 인 관리를 정말 중요하게 여깁니다. 투석 받으시는 환자분들한테 인흡착제라는 약을 드리는데 식사할 때마다 드셔야 해요. 음식의 인이 장에서 흡수되는 걸 막는 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65세 환자분, 지금 어떻게 되셨을까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바로 치료 시작했어요. 단백질 섭취를 하루 40g 이하로 제한하시고 인도 조절하시고 약물 치료도 받으셨습니다. 1년 정도 열심히 관리하셨더니 신장 기능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유지됐어요. 물론 정상으로 돌아오진 않았지만 투석받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지금도 저단백 식단 유지하시면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오십니다. 이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건강할 때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픈 다음에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정말 그래요. 예방이 최선입니다. 그럼 계란하고 우유는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거냐? 젊고 건강한 분들은 가끔 드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50대 이후, 특히 60대 이후에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매일 드시는 건 절대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란 드실 거면 우유 대신 다른 걸 드세요. 물이나 차를 드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채소 주스도 괜찮습니다. 우유 꼭 드시고 싶으시면 계란 먹고 서너 시간 후에 따로 드세요. 그리고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계산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0.8에서 1g 정도가 적당해요. 60kg이면 48에서 60g 정도죠.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것보다 적게 0.6에서 0.8g 정도로 드셔야 합니다. 계란은 하루에 1개 정도가 적당해요. 많아도 2개를 넘기지 마세요. 우유도 하루 1컵 정도만 드시고 계란 먹는 날은 우유를 줄이세요. 단백질을 여러 번에 나눠서 드시는 게 신장한테 부담이 덜 갑니다. 잠깐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2가지도 위험하지만 이 다음 내용은 제가 의사 생활 30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입니다.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이것 때문에 신장을 완전히 망쳤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니까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왜냐하면 너무 흔한 습관이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지금 이렇게 드시고 계실 거예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거의 다 이렇게 드셨어요. 아무도 이게 위험한 줄 몰랐죠. 그런데 이게 신장에는 가장 치명적입니다. 정말입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본 신장 투석 환자분들 중에 절반 이상이 이런 식습관을 오래 가지고 계셨어요. 짜게 먹는 습관, 특히 계란에 소금 듬뿍 찍어 먹는 습관이 신장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Welcome to the new era of video creation with Hey Jen. Simply type your script to get started. 계란 자체에도 나트륨이 들어있어요. 계란 한 개에 약 60에서 70mg 정도 있습니다. 이 정도는 문제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소금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 1g에 나트륨이 약 400mg 들어있어요. 계란에 소금 찍어 먹을 때 얼마나 찍으세요? 대충 2g, 3g? 그럼 나트륨이 800에서 1200mg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계란 2개 먹으면서 소금 찍어 먹으면 한 끼에 나트륨이 2000mg 가까이 되는 거예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2000mg입니다. 계란 2개에 소금 찍어 먹는 것만으로 하루 권장량을 다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계란만 드시나요? 다른 반찬도 드시고 국도 드시고 김치도 드시잖아요.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한국 사람들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하루 3,500에서 4,000mg 정도 됩니다. 권장량의 2배예요. 특히 어르신들은 더 많이 드세요. 짠 게 맛있어 하시면서 간장, 된장, 젓갈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나트륨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혈압이 올라갑니다. 나트륨이 혈압에 많으면 삼투압 때문에 수분도 혈관으로 많이 끌어들여요. 혈액량이 늘어나는 거죠. 혈액량이 늘면 혈관의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게 고혈압이에요. 고혈압이 생기면 심장이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해요. 높은 압력으로 혈액을 내보내야 하니까요. 이 과정에서 혈관벽이 손상됩니다. 특히 미세한 혈관들이 많이 다쳐요. 신장은 어떤 장기인지 아세요? 혈관 덩어리예요.
신장 무게의 3분의 1이 혈관입니다. 그만큼 혈관이 중요한 장기죠. 그런데 고혈압이 있으면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이 하나둘씩 터지고 막힙니다. 제 환자분 중에 78세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이분이 평생 어떻게 사셨는지 아세요? 아침마다 계란 3개씩 삶아서 소금에 듬뿍듬뿍 찍어 드셨어요. 이렇게 먹어야 맛있어? 하시면서요. 점심, 저녁에도 모든 반찬을 짜게 드셨습니다. 간장도 듬뿍, 된장도 듬뿍. 가족들이 아버지 덜 짜게 드세요 해도 안 들으셨대요. 나는 평생 이렇게 먹고 살았어. 80까지 건강하게 살았잖아. 이러셨답니다. 맞아요. 78세까지는 건강하셨어요. 큰 병 없이 지내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숨이 차고 온몸이 붓고 정신이 혼미해지셨답니다. 급히 응급실로 오셨는데 급성 심부전이었어요. 신장 기능이 거의 20%도 안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나빠질 수 있냐고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50년 넘게 서서히 망가져 온 거예요. 다만 증상이 없었을 뿐이죠. 신장은 70%가 망가져도 증상이 없어요. 나머지 30%가 열심히 일하거든요. 그러다가 한계점에 도달하면 갑자기 확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분은 응급투석을 받으셔야 했어요. 몸에 물이 차서 폐가 눌리고 심장도 무리가 갔거든요. 투석하면서 물을 빼내고 독소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주일에 3번 빠짐없이 투석 받으러 병원에 오십니다. 투석 받으시는 날이면 새벽 5시에 일어나셔야 해요. 6시까지 병원에 도착해서 10시까지 4시간 동안 투석 받으세요. 그동안 침대에 누워서 움직이지 못해요. 팔에 굵은 바늘 2개 꽂혀 있고 혈액이 기계로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거 보면서 지내셔야 합니다. 투석 끝나면 기운이 하나도 없으세요. 집에 와서 하루 종일 누워 계시죠. 다음 날 겨우 회복되면 또 이틀 후에 병원 가셔야 해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음식도 엄청나게 제한돼요. 칼륨 많은 과일 못 먹어요. 바나나, 참외, 토마토. 다 안 돼요. 물도 하루 500에서 800ml만 마셔야 해요. 그 이상 마시면 몸이 붓거든요. 여름에 목 말라도 참으셔야 합니다. 여행도 못 가세요. 가려면 그 지역 투석병원 예약해야 하는데 쉽지 않아요. 가족들이랑 여행 가고 싶어도 못 가시는 거죠. 명절에 고향 가시는 것도 큰일이에요. 이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 않아요. 선생님, 그때 소금 덜 먹을 걸 그랬어요. 짜게 먹는 게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냥 습관이었어요. 입맛이 그렇게 된 거였어요. 진작에 고쳤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눈물 흘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제 마음도 너무 아팠습니다. 의사로서 제일 힘들 때가 이럴 때예요. 예방할 수 있었던 병인데 너무 늦게 오신 거죠. 나트륨이 신장에 미치는 영향 아직 다 말씀 안 드렸어요. 더 있어요. 나트륨은 칼슘을 소변으로 빼앗아 갑니다. 소변에 칼슘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옥살산이랑 만나서 결석을 만들어요. 앞에서 시금치 이야기할 때 옥살산 말씀드렸죠?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시금치 안 먹어도 신장 결석이 생길 수 있어요. 소변의 칼슘 농도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몸에 있는 다른 물질들이랑 결합해서 돌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나트륨은 단백뇨를 악화시킵니다. 신장의 필터 구멍을 더 크게 만들어요. 그럼 원래 안 빠져나가야 할 단백질까지 소변으로 새어나가는 거죠. 단백뇨가 있으면 신장 기능이 더 빠르게 나빠집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요. 나트륨 섭취를 하루 2000mg 이하로 줄이면 신장 질환 진행 속도가 30에서 40% 느려진다고 해요. 반대로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신장이 정상보다 2배 빠르게 나빠집니다. 특히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 더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고혈압과 당뇨는 신장을 망가뜨리는 2위 원인입니다. 여기에 짠 음식까지 드시면
삼중 타격인 거예요. 그럼 계란에 아무것도 안 찍어 먹으라는 거냐고요? 그건 아니에요. 대안이 있습니다. 소금 대신 후추를 쓰세요. 후추는 나트륨이 거의 없어요. 맵싸한 맛이 있어서 계란이랑 잘 어울립니다. 레몬즙을 뿌려도 좋아요. 상큼한 맛이 계란의 느끼함을 잡아줍니다. 허브도 좋아요. 파슬리, 바질, 오레가노, 이런 허브들 다져서 뿌리면 풍미가 살아요. 마늘 가루나 양파 가루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트륨이 없으면서도 맛을 내주거든요. 간장 대신에는 식초를 쓰세요.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를 계란에 살짝 뿌리면 새콤한 맛이 좋아요. 발사믹 식초도 훌륭합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계란 요리에 발사믹 식초 뿌려주는 거 보셨죠? 그런 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싱겁게 느껴지실 거예요. 당연해요. 여러분, 혀가 짠맛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주일만 참으세요. 이 주일만 지나면 혀가 적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짠 음식이 맛없게 느껴져요. 제 환자분 중에 식습관 바꾸신 분이 계세요. 65세 여성분인데 평생 짜게 드시다가 신장 기능 떨어진 걸 알고 바꾸셨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대요. 맛이 없어서 밥이 안 넘어가요 하시면서 우셨어요. 그런데 2달째부터 달라지셨어요. 선생님, 신기해요. 이제는 음식 본연의 맛이 느껴져요. 예전에는 다 짠맛밖에 안 났는데 이제는 계란의 고소한 맛, 채소의 단맛, 이런 게 다 느껴져요. 이러시더라고요. 지금은 3년째 저염식 하고 계신데 신장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계세요. 오히려 약간 좋아지기까지 했어요. 진작에 이렇게 먹을 걸 그랬다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소금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절반으로 줄이세요. 한 달 정도 지나면 저염식에 완전히 적응하실 겁니다. 그리고 가공식품 조심하세요. 라면, 햄, 소시지, 치즈, 통조림. 이런 것들은 나트륨이 엄청나게 많아요. 라면 하나의 나트륨이 2000mg 넘어요. 하루 권장량을 한 끼에 다 먹는 거죠.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고 꼭 드셔야 하면 국물은 버리세요. 김치도 조심하세요. 김치 100g에 나트륨이 600에서 800mg 들어있어요. 김치는 조금만 드시고 국물은 짜서 버리세요. 젓갈류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짜니까 가능하면 피하시고 꼭 드시려면 아주 소량만 드세요. 외식할 때도 주의하세요. 식당 음식은 집에서 만든 것보다 훨씬 짭니다. 맛있게 하려고 간을 세게 하거든요. 외식하실 때는 덜 짜게 해주세요. 미리 말씀하시고 국물 있는 음식은 국물을 적게 드세요.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께 특별한 정보 드리겠다고 했죠? 지금부터 계란과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들, 신장을 보호해주는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계란과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요. 이게 신장의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계란 스크램블 만들 때 토마토 썰어서 같이 볶아보세요. 색깔도 예쁘고 맛도 좋고 건강에도 최고예요. 토마토는 또 칼륨이 적당히 들어있어요.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장 건강한 분들한테는 칼륨이 정말 좋아요. 단, 이미 신장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칼륨 섭취도 조절하셔야 하니까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두 번째, 계란과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 C가 풍부하고 섬유질도 많아요. 항산화 성분도 많고요. 계란의 단백질 소화를 천천히 만들어서 신장에 갑작스러운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브로콜리 삶아서 계란이랑 같이 드시면 정말 좋아요. 올리브유에 마늘이랑 같이 볶아도 맛있고요. 브로콜리는 또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고혈압 있으신 분들한테 특히 좋아요. 세 번째, 계란과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칼륨이 적어서 신장이 안 좋은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비타민 U가 위 건강에 좋고 섬유질도 풍부합니다. 계란말이 만들 때 양배추 차에 썰어서 넣어보세요. 씹는 식감도 좋고 영양도 균형 있게 들어가요. 양배추는 또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니까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도 좋습니다. 네 번째, 계란과 오이입니다. 오이는 수분이 많고 칼로리가 낮아요. 계란의 느끼함을 잡아주고 상큼한 맛을 더해줍니다. 오이에는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항염증 효과가 있어요. 아침에 삶은 계란이랑 오이차에 썬 거 같이 드세요. 간단하면서도 영양 균형이 좋은 조합입니다. 오이는 또 체내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되니까 신장 건강에 좋아요. 다섯 번째, 계란과 버섯입니다. 버섯은 단백질도 있고 비타민 D도 풍부해요. 칼로리는 낮으면서 포만감을 줍니다. 계란이랑 버섯 볶음 만들어 드시면 영양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돼요. 특히 표고버섯은 면역력 향상에 좋고 새송이버섯은 식감이 좋습니다. 양송이버섯은 서양식 요리에 잘 어울리고요. 여러 버섯을 섞어서 계란과 함께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이런 조합들로 드시면 계란의 영양은 챙기면서 신장의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채소의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 배출도 도와주고 항산화 성분이 염증도 줄여줘요. 그리고 계란 조리법도 중요해요. 기름에 튀기지 마세요. 프라이 할 때도 기름을 최소한만 쓰시고 가능하면 삶거나 찌는 게 좋습니다. 삶은 계란이 제일 건강해요.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 파괴도 적고 기름도 안 들어가니까요. 계란 삶을 때는 완숙으로 삶으세요. 반숙 계란도 맛있지만 세균 감염 위험이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하시니까 완전히 익혀서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계란과 시금치. 옥살산과 칼슘이 만나서 신장 결석을 만듭니다. 시금치는 데쳐서 드시고 계란과는 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두 번째, 계란과 우유. 단백질 과다로 신장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한꺼번에 드시지 마시고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잘 계산해서 분산해서 드세요. 1번째, 계란과 소금, 간장. 나트륨 과다가 고혈압과 신장 손상을 일으킵니다. 짜게 먹지 마시고 후추나 허브로 간을 하세요.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세 가지만 바꿔도 여러분의 신장은 훨씬 건강해질 겁니다. 그리고 평생 건강하게 유지하실 수 있어요. 이제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첫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8컵 정도, 약 1.5에서 2리터 정도는 마시는 게 좋아요. 물을 많이 마시면 신장이 노폐물을 잘 걸러낼 수 있습니다. 소변 색깔이 연한 노란색이 되도록 마시세요. 너무 진한 노란색이면 물이 부족한 거예요. 단,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 투석 받으시는 분들은 물 섭취량을 제한해야 하니까 의사 선생님 지시를 따르세요. 둘째,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하루 30분 정도 빠르게 걷기만 해도 좋습니다. 운동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신장에도 영양과 산소가 잘 공급돼요. 혈압도 낮아지고 혈당도 조절되고 체중도 관리되니까 일석삼조예요.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해로우니까 본인 체력에 맞게 하세요. 땀이 살짝 날 정도면 적당해요. 숨이 차서 말하기 힘들 정도면 너무 과한 거예요. 셋째,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은 꼭 신장 기능 검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혈액 검사로 크레아티닌, 사구체 역과율 확인하시고 소변 검사로 단백뇨 확인하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있으신 분들은 3개월에서 6개월마다 검사 받으시는 게 좋아요. 이 두 질환이 신장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거든요. 넷째, 약 조심하세요. 진통제,
특히 소염 진통제는 신장에 안 좋아요.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이런 약들이요. 꼭 필요할 때만 드시고 장기간 복용은 피하세요. 아프면 먼저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고 신장에 안전한 약을 처방받으세요. 한약이나 건강보조식품도 조심하세요. 천연이라고 다 안전한 게 아니에요. 신장에 독성이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드시기 전에 꼭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다섯째, 체중 관리하세요. 비만은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급격하게 살 빼는 건 안 좋고 천천히 건강하게 빼세요. 한 달에 2에서 3kg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섯째, 스트레스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도 혈압을 높이고 신장에 영향을 줘요. 명상, 요가, 취미 생활, 본인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으세요. 좋아하는 음악 듣는 것도 좋고 친구들과 수다 떠는 것도 좋아요. 일곱째, 금연하세요. 담배는 혈관을 망가뜨리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신장 질환 진행을 빠르게 만들어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 지금이라도 끊으세요. 금연 클리닉 도움 받으시면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여덟째, 술도 조절하세요. 과음은 혈압을 높이고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하루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피하세요. 가능하면 안 마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8가지만 실천하시면 신장 건강 걱정 없으실 겁니다. 어렵지 않죠?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세요.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걱정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이 제 환자분들처럼 고생하시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되돌리기 정말 어렵습니다. 투석이나 이식 받으시는 것보다 지금 예방하시는 게 100배, 1000배, 만배 낫습니다. 건강할 때 지키는 게 최선이에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 손주들.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프시면 가족들도 힘들어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건강 지키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요.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곳도 많잖아요. 건강해야 다 하실 수 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건강할 때 잘 지키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친구분들, 형제자매분들, 이웃 어르신들 모두가 이 정보를 알아야 해요. 한 사람이라도 더 신장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게 제 보람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신장을 지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요. 지금 이 순간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맛있는 것도 드시고 하고 싶은 것도 하시면서 행복하게 지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웃는 얼굴, 건강한 모습을 오래오래 보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슈퍼푸드들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이 좋아하는 음식들, 신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음식들. 정말 유용한 정보들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 정말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